복만대. 김성수의 영화 봉가. 예, 복만대 김성수의 영화 봉가. 이거 우리 제작진이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 보면 늘 이런 식으로 시켜요. 이게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여기서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꼭 이런 거 시키더라고. 예. 나도 괜찮은데요? 그랬어요. 예. 저 한 방에 끝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두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하여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 함께할 두 분입니다. 에로 영화계의 거장 복만대 감독, 김성수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복만대 감독님은 명절 특집에 항상 초대를 했었는데. 네, 2번 나왔어요. 예, 이번에는 이제 매주 한 번 나오시는 걸로. 네, 명절 빼고 이제 나오려고요. 좋네요. 지난번 추석 특집 때 나오셔서 새로 준비하고 계신 영화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홀딩. 아, 홀딩. 네. 그러나 앞뒤를 알 수 없는. 예. 네, 지금 굉장히 괴로운 심정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군요. 배우까지 다 됐는데 투자에 조금 난항이 좀 생기는 바람에. 김성수 평론가님 좀 투자하시죠. 예? 네. 뭘 몰랐어요. 지금 제가 각색하고 있는 시나리오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뭘 어디서 투자를 하니. 네, 어렵습니다. 지금. 예.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그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들어오는 길에도 김성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예. 그중에 감독도 벌써 3분이나 되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봉 감독님을 유명하게 만든 배우도 제 이름을 쓰고 있었죠. 벡터맨 김성수라고. 말씀 중에 제가 유명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김성수 씨가 저를 유명하게 만든 게 아니고. 예. 네, 팩트 체크는 정확하게. 아니, 그분이 굉장히 열연을 해가지고 봉 감독님이 유명해지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복만대 감독이 자신이 연출하는 영화에 좀 출연해 줄 수 있냐라고 오퍼가 하면 나갑니까, 김성수 평론가? 당연하죠. 네. 에로 영화야. 상관없어요? 제 몸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허락을 좀. 이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난감하네요. 예. 자, 현직 영화감독과 전직 연극 배우가 함께하는 영화봉가 오늘 첫 시간인데 청취자 선물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3분 추첨해서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총 6장의 영화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편의 영화를 소개할 건데요. 한 줄 평 보내주시면 복만대 감독, 김성수 평론가 그리고 제가 한 명씩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어떤 영화 얘기부터 해볼까요? 복만대 감독 추천 영화 갑시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랑의 온도가 필요할 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화 본가 시간에는 사랑 얘기를 전반적으로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보면서 과연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500일의 썸머. 꽤 오래된 영화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더 오래된 영화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신작 코너는 우리 아마 이제 김성수 평론가님이 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집에서 뒤늦게 사랑 얘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10년 된 영화 같은데. 네. 마크 웹 감독인데요. 이분이 만든 영화가 데뷔작이 이제 500일의 썸머고 그 다음이 이제 좋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리고 2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메이징이 좋아하는 또 그 단어 때문인지 어메이징 메리까지 만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느낌입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만나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과연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우리는 사랑하고 있었을까?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지? 만져지지 않는 이 느낌도 없는 것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봤어요. 근데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보면서 영화 여자 주인공을 계속 욕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MC는 욕할 수밖에 없어요. 관점의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기보다
이제 그 우리 이동영 MC의 그 어떤 성향. 여성을 네. 바라보는 그런 입장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계속 여성을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다. 네, 보고 한쪽에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아니, 근데 일종의 연애에 실패한 루저의 그런 입장에서 루저까지 나오네. 계속 아니 예를 보는. 들면은 딱 이 영화가 개봉하고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제가 그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뭐 실패했거나 실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딱 봤을 수도 있잖아요. 왜 저의 모든 걸 그렇게 강조해버립니까? 늘 실패한 상태 아니었을까? 성공할 수도 예. 있겠죠. 네. 어쨌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남녀의 시각차가 두드러지는 영화였습니다. 남녀 그래서 시각차가, 예. 남성 일변도의 생각을 갖고 보면 분명히 상대는 나쁩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제목처럼 썸머가 등장을 하죠. 근데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루저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사랑에 실패한 한 남자의 주관적 시선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야기는 맞아요.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썸머라고 하는 이 어쩌면 사랑을 준비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고 자기 생각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이 여성에게 과연 그 남자는 얼만큼 오픈마인드로 다가간 사랑을 했는가 이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거는 순차적 배열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왜 첫사랑 기억하면 뭐 처음부터 쭉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날 첫날 얘기했다가 갑자기 헤어진 날 이야기했다가 그래도 중간에 좋은 날이 있지 않았니? 그랬다가 다시 뭐 한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맞아요. 순차적 배열은 다 빼버리고 자기 감정에 왔다 갔다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재밌는 건 그겁니다. 사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두 손이 포개져 있는 느낌에서 과연 이 두 남자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추억의 이야기로 가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결국에 보면은 헤어지게 됐고 헤어지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너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연인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온도를 나눴지만 그것은 서로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랑의 기준점이었다라고 이제 썸머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남자가 봐서 좋을 영화입니다. 분명히 이 영화는. 그러나 여자가 봤을 때는 되게 또 불쾌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네,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썸머가 선택했던 사랑에 대한 감정이 그러면 뒤틀린 감정이냐? 전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한 번쯤 해보고 싶거나 혹은 나쁜 기억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이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영화 속 주인공이 톰이죠. 톰이죠. 톰인데 톰이 그 연애에 너무 미숙했다. 쑥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특징은 이제 남자의 시선에서 그 여성을 계속 이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할 때 그 남성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해석이 자꾸 되니까 여성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려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약간 거리를 둬서 저런 그 어프로치를 했을 때 과연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한 번만 질문을 던져보면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여지를 남겨줘가지고 관객들이 보고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되게 많아지는데 심리적 접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맞아요. 다른 차원으로 또 봐줄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보면 안 되는 영화. 그러나 사랑하기 전이나 사랑한 후에는 꼭 봐야 되는 영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이대에 그럴 수 나이대에 있죠. 따라서 예, 예.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보면 다 다르게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맞아요. 해요. 연애의 달달함은 다 빼버리고 어쨌든 이 영화가 요즘 멜로 영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술 혼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화마저도 판타지를 다 거부를 해버리죠.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둘이 이제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결혼이죠. 예. 근데 그 영화의 판타지는 뭐예요? 결국 결혼식장에서 내가 신부랑 같이 도망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왜곡되어져 있는 감정이 현실에서는 현실 연애에서는 판타지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아하. 밀고 나가는 얘기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판타지는 있어야 되지만 그게 그냥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꼭 놓쳤다면 봐야 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습니까? 이
한국 영화 봄날은 간다 있지 않습니까? 네. 유지태 씨하고 이영애 씨 나왔던 라면 거. 먹고 갈래? 예, 라면 먹고 갈래. 그 영화를 보면서도 많은 남성들이 그 여주인공을 보고 욕을 했거든요. 뭐 하기 때문에 라면 먹고 갈래? 자기가 이렇게 썸머처럼 예. 먼저 조금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내가 마음을 좀 주려고 그러면 스륵 또 도망가고 뭐 이런 장면들. 그게 남자의 순수성 어쩌면 좀 찌질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자기 판타지를 너무 많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라면 먹고 갈래 하면 라면 먹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또 바보죠. 이상하게 이 보세요. 바보죠, 당연히. 위험한데요. 예. 어쨌든 라면 먹고 갈라 그러면 라면 먹고 가는 거고 우리 쉬었다 갈까 그러면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판타지로 가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아니 근데 은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이제 좀 은유 메타포는 네. 좀 적절할 때 쓰는 거지. 아니 라면 먹고 해장할 때는 해장할 만한 기준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요. 자, 지금 500일 썸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번호를 다시 한번 고지해달라고 해서 샵 0945번입니다. 샵 0945번으로 한 줄 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개 읽어드릴게요. 지금 두 분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 고르세요. 7882님께서 여름이 가면 찬란한 가을이 온다. 0505님 김남국 변호사가 반드시 봐야 할 영화. 둘둘사사님 썸머가 500일 지속되면 누구든 더워서 욕 나옵니다. 9572님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 사랑은 환상이 아닙니다. 다 좋네요. 다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온다. 물론 이 영화의 또 백미는 마지막에 나의 사랑이 썸머일 것 같았는데 늘 뜨거울 줄 알았는데 어텀이 나타나죠. 아이, 그건 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왠지 예. 시선이 가네요. 그 본 감독이 7882님 선정했습니다. 여름이 가면 찬란한 가을이 온다. 좋네요. 그 우리 김성평 평론가 이따가 본인 영화 소개할 때 하나 해주시고. 그러려고요. 네. 일단은 이 500일의 썸머가 첫사랑 이야기도 해줬고 또 이 장르로 보면 로맨틱 코미디인데 좀 처절하게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코믹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기는 하지만 네. 근데 굉장히 뼈아픈 뼈 때리는 영화예요. 특히나 이제 사랑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또 여성들의 어법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들이 보기에는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 어떤데 저런 식의 행동을 할까 그런 훈련용으로 보신다면은 굉장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려가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남자의 이기적 시선 자체가 맞아요. 영화의 첫 출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장 내에서 처음으로 만난 여성이 맞아요. 마음에 든다. 그런데 친구로 지내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둔 게 복사실에서 둘이 복사만 하면 되는데 이 썸머가 다가와서 입맞춤을 하거든요. 어머, 그럼 우린 친구가 아니고 어허. 연인 관계 아니야? 예. 그래서 조금 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이 여성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무엇을 하든지 나는 아직 너에게 필요하지 않는 존재인 거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계속 사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아마 남자분들이 보면서 욕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뭐야 근데 저 정도면 애인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착각하게 만들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김선수 평론가 말대로 20대 때 이 영화를 남성의 위주입니다. 네. 남성의 눈으로. 20대 남성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40대 부록이 넘어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20대 이 영화를 만났다면은 그 우리 이동영 평론가처럼 예. 굉장히 불편하고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왜 나를 무시하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40대 이후에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나 혼자 너무 혼자 앞서간 거 아닌가. 그녀에게 조금 더 질문을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상황일 때 내가 그냥 편안하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썸머와의 관계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썸머라고 하는 그 말이 오톰이라고 하는 말로 치환될 때 그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갖다 많이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나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썸머라고 하는 여자는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 시각에서 그때는 썸머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열정과 막 아주 불타는 더위에 가려져서 실제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게 된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오히려 가을로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예. 생각들을 갖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 영화를 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감독은 네. 예. 어떤 사람에게 이 영화를 그래도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까? 운명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사랑이 과연 운명일까? 글쎄요. 운명은 우리가 애견할 수 있고 앞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제가 봤을 때는 숙명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날아오는 돌 같은 느낌인 거죠. 숙명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을까? 만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 영화를 보시고 해소 지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본 감독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사랑의 방부제라고 하죠. 여러 가지에서 뭔가를 가미해서 연장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심폐소생술 하고 있고요. 네. 죽어가는 걸 계속 살려가고 있어요. 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김선수 평론가님도 뭐 연장이죠, 뭐. 연장이죠? 뭐 그럴 리가요. 아니면 예? 연장 아니?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사랑에? 유효기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유효기간 있어가지고 한 번 결혼하고 또 결혼 한 번 더 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멋있어. 그럼 전에 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가요? 바람? 그러니까 지금 열정? 지금 썸머? 김성수 평론가 같은 분이 이 영화를 계속 봐야 된다. 계속해서. 예. 그래요. 왜냐하면 썸머의 마음을 읽어낼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재밌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요. 김선수 평론가가 추천한 영화로 가봅시다. 네. 어떤 영화입니까? 예, 저는 지금 19일 날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윙 키즈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 큰딸이 디오의 광팬이에요. 디오? 네. 심영래 주인공이죠. 감독. 도경수. 디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벌써 연령차가 확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세대차가. 아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디오 하면은 딱 엑소를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큰딸이 지금 대학도 졸업을 했는데 아직도 디오에 빠져 있어요. 그 스윙 키즈가 처음에 예고편 막 돌아다닐 때 저한테 클릭을 해달라고 정말 오랜만에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카톡 오면은 난 너무 반갑거든요. 근데 아빠 이 영화 예고편에 클릭 좀 해줘. 봤더니 디오예요. 젠장.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 스윙 퀴즈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평가들을 하게 됐어요. 예. 일단 디오에 대해서도 도경수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강영철 감독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어떠한 노력들에 심지어는 경의를 표하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리고 서로를 상처 입혔던 그러한 상황의 역사들은 더더욱 함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본질을 오히려 보지 못해요. 그 엄청난 감정의 파고와 무게에 시달려서. 그런데 강현철 감독은 거기에 색다른 어떤 그 색깔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오히려 좀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사건을 보게 만드는데요. 그 강현철 감독이 가속 스캔들 써니를 연출했죠? 맞습니다. 예. 그 감독인데 이번에 이제 스윙 키즈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해요. 한국 전쟁 때. 그렇죠. 예.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 거제도에는 포로들이 수용돼 있었죠. 거기서 한 반절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인돼 가지고 잡혀온 포로도 있었고 뭐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에 그냥 막 참여하게 되다 포로가 됐던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계속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다양한 그런 혜택들을 이렇게 또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반공포로로 이렇게 그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쪽은 북의 지령들을 받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친공? 포로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철조망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들의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념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영화적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 그렇죠. 그런 극심한 그 이념이 벌어져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그러면 막 서로 죽이고 죽고 이념 갈등이 심각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그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판단력으로 방공포로 석방이 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뭔가 엄청난 그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뿌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신화로 배웠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이제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서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엄청난 그 공포와 무게를 너무나 어렸을 때 맞닥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재로 사용되는 게 스윙 음악에다가 탭댄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묘한 조합이 갖고 오는 그런 색다른 매력은 이 영화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김성수 평론가 이야기할 때 이 영화의 그 광고를 잠깐 봤는데 네. 앞서서 강영철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들하고 비슷한 색깔이 좀 냄새가 나요. 네네. 복고적이고 또 가족 드라마 좀 따뜻함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직전에 강영철 감독이 타짜2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같은 감독 입장으로. 실패라고 볼 수는 없죠.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타짜가 이제 최동훈 감독이 워낙 처음에 그래서. 소재적 입장에서 대박을 강하게 내가지고. 됐기 때문에. 다시 본인의 장기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더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남의 돈이잖아요. 그 남의 돈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찍어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더 세련되게 더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건 전지적 시점에서 볼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현미경을 들이대고 한 인간이 갖는 감정은 어떤 건가를 지금 초점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만들어왔던 강영철표 영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더 기대했던 무엇들을 이제 갖고 관객들이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관객들이 좀 배신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은 안 하시길 저는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인으로서. 이제 또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우리 감독님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단적으로 말하면 써니를 기대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경수가 갖고 있는 포장돼 있는 이미지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무게가 강현철 감독 때문에 많이 빠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도 안 됩니다. 실제로 역사는 역사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강현철 감독은 어떤 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윙 퀴즈는 논쟁적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의 해석이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500일의 썸머는 워낙 많은 분들이 봐서 많은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 영화는 이제 막 개봉하는 거여서 보신 분들이 없어서 지금 댓글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평론가 점수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주옥 같은 멘트 이거를 참고해서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어떠한 시선 없이 왜곡된 시선 없이 그냥 봐라. 보고 본인이 판단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조심히. 이게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기가 참 뭐하거든요. 자, 김성수 평론가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0570님 춤추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미정님. 이분 보셨네 이분은. 그래요? 누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춤출 때는? 아니 그렇잖아요. 춤은 그 자체로가 그냥 기쁨입니다. 그러면 0570을 선택할래요? 잠깐만요. 조금 더 들어보고. 거울 보고 춤추는 분들은 뭐예요? 자, 이미정님 탭 댄서들의 영화. 0841님 둥둥탁. 그거 조금 더. 없어요. 그러면 1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했던 분을. 제가 사실은 탭댄스를 주된 표현 방식으로 한 뮤지컬을 한번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탭댄스의 매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영화는 더 진하게 그 탭댄스의 매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탭댄스는 사실 리듬과 동작이 교묘하게 이렇게 교직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그 매력을 아마 헤어나지 못할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성수 평론가는 0570님 선택했습니다. 0570님 저희한테 연락 다시 주시고요. 저 주소하고 이런 것들. 저도 하나 선택해야죠. 저는 3662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영화 같은 삶 이동영 작가 만세. 이분한테 영화표 2장을 이거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제 마음이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듣는 그렇죠. 분들도 생각해 줘야죠. 제 마음이잖아요. 참나. 다음 주에는 그런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시간 굉장히 재밌고 흐뭇하게 여러분들도 들었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